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제가 짧게 윤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윤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배울 기술 중에 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갠이라고 하는 적대적 생성적 인공지능망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 수업은 교양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 이상의 어려운 전공식의 그런 지식을 습득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 제가 왜 갠을 말씀을 드렸냐면 갠을 통해서 가짜 영상들, 가짜 뉴스들이 쉴 틈 없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네 가지의 주제에 대해서 배우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것은 법적 책임, 윤리적인 문제예요. 자, 제가 사실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게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지 않고 말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과학의 발전의 이면에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지금은 이제 휴머노이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사람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예를 들면 영화 아이로봇입니다. 자, 영화 아이로봇에서 영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윌 스미스 나온 영화예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해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자, 원래는 사람을 해치지 않게 프로그래밍화 됐는데 실제로 사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의 책임인가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책임인가요? 이걸 설계한 사람의 책임이냐? 아니면 이걸 만든 사람의 책임이냐? 아니면 이 로봇 자체가 자의적인 생각을 해서 인간을 공격한 거냐? 사실 어느 하나 쉽게 우리가 뭐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사소한 어떤 분쟁이 있을 때 법이라는 걸 통해서 말끔하게 해소를 해주잖아요. 자, 법이 판결을 내려주잖아요. 따라서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의 저변에 확산될 경우에 이제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누가 책임을 졌는지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수 있거든요. 자, 심지어 우리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수업의 전체적인 토픽이었죠. 인공지능은 완벽하지 않아요.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만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 또 최근에 개봉했다가 또 망작이 되었죠. 매트릭스. 예. 그 매트릭스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 나왔을 땐 정말 재밌었어요. 저도 이 영화의 팬인데요. 자, 이 매트릭스의 만화 버전입니다.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예, 아주 자극적인 자막이 들어가 있네요. 기계는 팬티까지 입고 친하게, 그러니까 인간처럼 정말 막 예, 인간화처럼 모습을 이렇게 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 영화의 주제가 인류 최초의 사람을 살인한 로봇에 대한 재판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로봇이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깨고 최초로 사람을 공격해요.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판장이 섰는데 그 로봇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나는 정말 살고 싶었다. 예, 그때 있던 사람들 깜짝 놀라죠. 왜냐면 로봇이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살고 싶었다라는 말은 우리 생명체가 하는 말이잖아요. 인간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로봇은 폐기됩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는 폐기지만 만약에 로봇이 아까처럼 그런 생명체처럼 그런 감정을 갖고 있다면 사형을 시킨 거죠. 자, 그러니까 로봇 세계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로봇들이 인간을 떠나서 유크리티스 강, 그러니까 예전에 홍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 서양 역사가 예, 우리 BC라고 할 때 비포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 티그리스 강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명이었던 티그리스 강에 얘네들의 나라를 만들어요. 예, 이 기계 나라를 만들어요. 걔네들끼리 모여 살아요. 자, 근데 기계가 생산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계 생산 능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계 나라가 되게 부자 나라가 됩니다. 지금 미국처럼. 그래서 자, 인간이 지금 모여서 그 국제회의를 하는 게 유엔이잖아요. 유엔에 기계 지금 요 그 장면인데요. 요 기계 그러니까 AI 대사를 파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나라를 대표해서 온 대사고 여기 각각 인간 대표들이 이렇게 있어요. 각각 나라 대표들이 유엔에서 예, 왔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이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공지능끼리 모여서 문 나라야 하면서 예, 공격합니다. 얘 죽여버려요.
그랬더니 이제 로봇하고 인간하고 전쟁이 벌어지면서 예, 인간이 실수를 하죠. 어떻게 하냐면 기계 에너지원이 뭐였냐면 빛에너지였어요. 빛에너지 이게. 그러니까 태양열 에너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인공적으로 핵 핵을 발사해서 핵 구름 있죠. 먼지 구름으로 지구를 뒤엎어 버려요. 그랬더니 빛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로봇이 좀 타격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도 빛이 없으면 죽잖아요. 예, 식물도 다 죽죠. 뭐 먹고 살아요. 그 와중에 얘네가 얘기 지금 재밌는 건데 좀 짧게 할게요. 그 와중에 이게 좀 그 해부학 공부해 보신 분들은 좀 알 텐데 인간도 뉴런의 움직임이 정기적인 움직임인 거 아세요? 인간의 뉴런의 움직임이 전기 자극 현상이라고요. 시냅스가. 그러니까 얘들이 인간을 에너지원으로 삼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간을 이제 공격해서 캡슐에 가둬서 에너지를 취득하는 게 이제 매트릭스 영화의 어떤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이때 지금 굉장히 재밌는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자, 이 인공지능 시스템 로봇하고요, 이 소유주 그때 인간이었죠. 이 만화에서는 자 누가 지금 법적 책임을 져야 되냐? 만약에 오류가 생기면 로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벌할 거냐? 이것도 문제예요. 자, 이 만화에서는 애니에서는 로봇을 폐기 처분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오류가 난 로봇을 폐기 처분한다고 해서 오류가 사라지는 건 또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누가 책임이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또는 뭐 사회과학적으로 저는 이제 의과학자이긴 합니다만 사회과학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 인공지능을 우리가 좀 교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대표적인 게 2016년 제 수업 때 여러 번 다뤘던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를 우리가 보면 자, 테슬라 자율주행 사고가 났어요, 지금. 네, 이렇게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이 제조사인 테슬라의 책임이냐? 아니면 테슬라가 아니라 요 자동차만의 AI 시스템의 책임이냐? 아니면 이걸 산 호구 같은 호갱이 같은 사람이 책임이냐? 자,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차를 전면 허용한 나라가 전무해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이 수업 들어서 아시다시피 예, 부분적인 자율주행, 조건부 자율주행이에요. 지금 뭐 자율주행을 전면 허용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학기술의 이면에는 반드시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사례를 또 볼게요.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앞으로 저변에 확산되면 이런 일들이 흔하다. 이게 지금도 흔하다. 자,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입니다. 근데 지금 가짜 뉴스를 보시면 자, 이거 지금 겐이라고 하는 좀 간단히 살펴볼 텐데 자, 메타 휴먼 뭐냐? 가짜 인간입니다. 예. 소위 만들어진 인간 모습이죠. 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흔히 볼 법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사실 인간이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겐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겐을 통해서 가짜 뉴스가 막 나와요. 이런 가짜 인간들이. 그래서 뭐 저기 예를 들면 뭐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자, 이거를 소위 보도한 뉴스 보도 업체, 언론 업체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걸 허용한 SNS 기업, 뭐 트위터나 예? 뭐 유튜브나 이런 거의 잘못이냐? 아니면 AI 개발자의 잘못이냐? 이게 지금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토론으로 제가 진행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2라고 하는 답을 알고 있어야 이 소위 인공지능 딥러닝은 얘를 학습해서 비슷한 아웃풋이 들어갔을 때 자, 이런 모양은 뱀 모양은 2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달아주지 않으면 이거를 뱀으로 인식할지 아니면 숫자 2로 인식할지는 그거를 비슷학습처럼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리면요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주변의 어떤 사물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을 딥러닝이 정확하게 인식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창작하는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이 기존의 오토엔코더라는 이제 조금 보다 최신의 기법이 있습니다. 딥러닝 중에서. 자, 보시면 이런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자, 오리지널 인풋, 그러니까 오리지널 원래 데이터 숫자 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코더는 압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인코더는 영어로 압축이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미지니까 이미지를 압축을 합니다. 자,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이 세밀한 픽셀이 몇 천 개, 몇만 개가 되는 픽셀을 우리가 압축하면 자, 요런 간단한 매트리스가 되겠죠. 자, 이런 간단한 이 두 개 이상의 열을 우리가 매트릭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압축해요. 이걸 보면 2라고 얘는 이해하는 거야. 우린 이걸 봐야지 2라고 이해하지만 자, 얘를 가지고 디코더라는 게 조금 재미난 건데 얘를 얘 숨겨져 있는 특징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파악을 합니다. 자, 우리는 레이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요 압축되는 공간을 얘기해요. 왜 레이턴트라고 하냐면 자, 이 숫자 2라는 거는 우리 눈에는 앞에가 좀 꼬부라지고 대각선으로 내려갔다가 밑으로 이렇게 하는 걸 2다라고 하지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숨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즉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이 2라고 하는 숫자 이미지에 대한 또 다른 숨은 정보. 자, 이 그림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미세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레이턴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이거를 얘가 학습을 해서 디코더. 예. 디코더는 뭐냐면 자, 압축을 했으니까 풀어주는 거죠. representation. 직접 만들어냅니다. 자, 핵심은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면 얘를 압축을 하는데 압축하고 나서는 자, 우리 인간은 지금 이거 뭐 이라고 이해 못 하잖아요. 요 나름대로의 숨어 있는 특성을 막 파악해요. 자,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숨어 있는 열쇠 낱말을 찾듯이 예, 막 파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코더 뭘 만들어내요. 자, 이때 만들어 놓은 요 2라고 하는 요 숫자가 자세히 보시면 얘랑 좀 다르죠. 지금 오리지널 인풋하고는. 하지만 우리는 얘가 어떤 학습한 요 알고리즘이 상당히 원래 오리지널하고 유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새로 만든 이게 새로 만든 거예요, 얘가. 새로 만든 요 이미지는 오리지널 이미지랑 상당히 유사해요. 근데 만약 이게 똑같다면 완전 똑같다면 자, 이렇게 사람처럼 정말 존재하는 사람처럼 만들었다면 자, 이게 요 오토 엔코더라는 요 거에서 자, 앞에 부분 날려버리고요. 뒤에 부분만 떼놓으면 이게 갠이다. 예, 이게 가장 제가 좀 설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다시 돌이켜 얘기하면 원래 이런 오토 엔코더라는 압축하고 풀어주는 딥러닝 기법이 있는데 압축은 필요 없어. 예, 줘버리고요. 뒤에 있는 압축된 걸 가지고 요 디코더가 예, 새로운 걸 생산해낸다. 요 개념이 처음 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때 즉 디코더를 우리가 제너레이터라고 표현합니다. 제너레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생산자라고 해요. 자, 생산자. 왜 생산자일까요? 자, 우리는 임의의 표현. 자, 이 정보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어내서 이걸 만들어낸 거잖아요. 아까 보시면 오토엔코더에서 압축해서 얘를 갖고 만든 거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앞에 오리지널이랑 달라요. 요 지금 숫자 보시면 그림이. 자, 디코더는 결국은 우리가 요 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알지 못하는 대상. 그러니까 분포나 이런 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석을 하든 분포를 모르면 그러니까 오리지널 데이터의 구조를 모르면 뭘 만들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 얼굴을 몰라요.
근데 제 얼굴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라 하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쵸? 분포를 모르면 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포는 모르지만 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이미지를 듣거나 뭐 간혹 뭐 얼굴을 봤다 뉴스에서, 아 뉴스가 아니라 이미지에서,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약간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계속 만들어요. 천장, 만장 만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저랑 비슷한 사진이 나오고 나중에는 똑같이 생긴 사진까지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제너레이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코더라고 부르지 않고 오토엔코더에서는 디코더라고 부르는데 겐에서는 제너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뒤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건데 여러분들 블랙홀이 있으면 화이트홀도 있잖아요. 자, 블랙홀 뭘 빨아들이는 게 있으면 뭘 생산하는 화이트홀도 있단 말이죠. 물리학적으로. 자, 이미지를 생성하는 놈이 있으면 자, 이 모델에서 자, 오리지널 데이터하고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구별자도 필요합니다. 이걸 영어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하는데 얘도 필요한 거예요. 구별자도.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냥 디코더가, 그러니까 제너레이터가 그냥 무작위로 생성하면 얘가 원본하고 비슷하게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물론 이제 분포는 모르지만 무언가에 대한 특성을 안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잘 만든 건지 아닌지, 그러니까 소위 아까 이 만들어진 요게 요 숫자 2랑 예,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를 판단하는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얘를 우리가 구별자, 식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해요. 자,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게 경찰하고 지표 위조범인데, 자, 그 얘기는 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블로그에 찾을 수 있으니까 전 조금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금 더 원리적인 얘기를. 자, 지금 걔네의 경우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 네 가지 과정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리얼 데이터. 자, 우리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얻은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0부터 4, 1, 7, 2, 1, 뭐 이런 거. 자, 우리는 사람인지라 눈으로 보고 0.1초 만에 이게 숫자인지를 금방 파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지금 이 데이터에서 어떤 데이터를 일부 추출을 해요. 자, 여기서는 9개의 숫자가 있고 저는 1을 추출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압축된 데이터 Z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압축되었다는 뜻은 뭐냐면, 자,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분포를 알지 못한 어떤 현상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쵸? 우리가 알죠. 뭐 눈으로 보면 스마트폰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폴더블 폰, 접는 핸드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근데 컴퓨터, AI는 접는 핸드폰을 몰라요. 그전까지 본 적이 없어. 예, AI는 자기가 본 것만 학습합니다. 보지 못한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할 수가 없어요. 폴더블 폰을 처음 봤어. 하지만 폴더블 폰의 개념은 알아. 예를 들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접는다 뭐 이런 개념을 알아요. 자, 그러면 나름 제너레이터가 거기에 대해서 상상해서 뭔가를 만들어요. 그게 실제 폴더블 폰하고 비슷한지를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감별합니다. 즉, 딱 핵심만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AI가 두 개인 거예요. 무지하게 재밌죠. 그러니까 AI가 하나가 아니라 데이터를 만드는 AI와 그게 잘 만들어진지를 식별하는 AI, 이 두 가지 개념을 집어넣은 겁니다. 예, 미쳤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만든 사람들 천재예요, 천재. 자, 이거를 처음 만들고 나서 이 개념이 너무 어려우니까 이걸 만든 사람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뭐 어려워? 이거야 하면서 설명했어요. 자, 생각을 해보렴. Z, 우리는 Z라는 거를 수학 기호 쓸 때 쫄지 마시고 Z는 미지의 세계를 Z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미지의 것이 있고요. 자, 이거를 G는 generator, 생성자고요. D는 discriminator, 식별자, 구분하는 사람인데, 자, generator는 집회 위조범으로 지금부터 discriminator, 식별자는 경찰로 한번 비유를 들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집회 위조범은 자, 집회를 정말 정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무언가를 생산해냅니다. 실제로 뭐 북한 같은 경우에 그런 뭐 속설도 있잖아요. 슈퍼노트라고 그래서
네, 달러 정말 뭐 그 식별기로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위조 지폐 끝내주게 잘 만들죠. 자,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은 X라는, 그러니까 이 지폐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위조 지폐가 자기가 알고 있는 실제 지폐랑 닮았는지를 비교하겠죠. 자, 근데 이때 만약 이 경찰마저도 이게 위조 지폐인지 판단 불가능한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리얼인가요, 페이크인가요? 네, 정말 어렵죠. 자,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마저도 판단하지 못하는, 식별하지 못하는 진짜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게 바로 진짜 같은 가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 레이턴트 스페이스, 잠재 공간, 즉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정의한다면, 자,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신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신을 본 사람 있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 뭐 하지만 뭐 신이 만약에 뭐 저 종교가 있다면, 저는 뭐 가톨릭 신자니까 하느님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신은 본 적이 없어요. 하느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 무언가를 창조했다, 이런 창조물은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창조물의 결과를 통해서 신의 존재를 뭐 짐작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개념이에요. 즉 우리는, 자, 이 레이턴트, 자, 어떠한 우리의 미지의 세계에서, 자, 신의 정체는 모릅니다. 하지만 신이 만든 이런 창조물, 결과물을 알고 있어요.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도 있네. 아, 그러면 이 결과로부터 데이터를 반대로 추론해 보자, 이런 겁니다. 자, 이때 한 가지 재밌는 게, 제너레이터는 신의 역할을 대체할 가짜 신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랑 비교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왜 가짜 신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자, 지금 우리는 결과물은 알고 있잖아요. 즉,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통계는 반대예요. 통계는 원래 있는 못으로부터 샘플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하잖아요. 지금 이건 반대인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입증해 보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때 우리는 결과는 가지고 있으니까 결과물로부터 분포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저는 신의 존재는 모르지만 신이 만든 지구는 있고 지구에 이러한 존재들이 있어요. 자, 이러한 존재는 즉 데이터, 즉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짜 신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가짜 신도 역시 무언가를 막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짜 신이 만든 데이터의 분포가 일단 랜덤하게 만들죠. 무작위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요 분포와 요 분포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서로가 달라요. 그럼 얘는 가짜 신인 걸 한 번에 아는 거죠. 분포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요 녀석은 이 분포를 계속 실제 데이터와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즉 우리는 이것을 실제랑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면 결국 진짜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결국은 이런 개념이죠. 어떤 잠재적인 숨은 공간,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샘플링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숨겨져 있는 벡터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해서, 예, 최대한 서로 비슷한, 이게 서로 좀 다르잖아요. 가장 비슷한 분포를 가진 첫 번째 레이턴트 벡터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것처럼 똑같이 만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는 정말 재밌는 개념입니다. 자, 요 들으시는 요 부분들 너무 어려우시면 요 PPT에 나와 있는 정도로만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그림 문제 내거나 그러지 않을게요. 중간고사 정도 난이도로 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걔네 뭐 이론을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공자도 잘 몰라요. 예, 학자들도 잘 모르는 사람 태반이에요. 이런 복잡한 첨단 알고리즘을 본질적으로 꿰뚫고 이해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돌려본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 오늘은 윤리나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냐? 딥페이크. 자,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생겨난 거죠. 자, 제가
짧게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 수업은 45분까지만 진행할게요. 앞불사 이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하나 정도는 봐야 재밌더라고요. 아, 댐스들의 이텍 하이브리드. 즐거워서 좋다. 힘이 되어 더 좋다. 당신을 닮아 좋아.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XM3 이텍 하이브리드. the real thing. 이 영상에 자, 나오는 누군지 아시죠? 그분입니다. 톰형이야, 톰형. 예, 톰형인데 사람은 톰 크루즈가 아닙니다. 실제 톰 크루즈가 아니에요. 딥페이크로 제작된 가짜 영상. 딥페이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에 악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들 아신다고 좀 채팅해 주시면 되는데 차이유 아세요? 차이유? 차이유 모르세요? 자, 아시는 분, 차이유 아시는 분 폭죽 한번 터뜨려 주세요. F 한번 눌러 주세요. 차이유. 안 시킬 테니까. 모르시는구나. 차이유는 뭐냐면 차이나 아이유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다이슨 아시죠? 청소기. 다이슨을 중국 작통을 우리가 차이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 좀 비하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 말을 쓰냐면 중국에서 딥페이크로 우리나라 연예인 아이유 씨를 가지고 뭔가 굉장히 좀 이상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뭐 배포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이유라고 해요. 중국에서 만든 아이유.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정교하게 딥페이크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만 해도 좀 보면 뭐 좀 약간 어색하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자, 요즘에 이 딥페이크는 정말 정교합니다. 자,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인공지능이 저변에 이제 확산되면 사이버 성추행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자, 이것도 좀 사실 굉장히 논란이 있는데 자, 원래 우리나라 그 법상 보시면 성폭력하고 성추행이 혹시 차이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성폭력은 우리나라 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요. 남성이 여성을 어떤 성적 위력을 강해서 뭔가 폭행한 것을 성폭행을 한 것을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꼭 반드시 남자 여자 관계가 아니어도 돼요. 자, 이거는 옛날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남성을 성적으로 위해를 가해서 뭘 했다. 그거는 성폭력이 아니라 성추행으로 들어갑니다. 법상으로는. 자, 이것도 다른 경우로 파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남성이 트랜스젠더 사실 여성에 가깝죠. 트랜스젠더 남성을 성폭행했다. 이거 성폭행 안 들어가요. 성추행으로 들어갑니다. 왜냐? 자, 이때는 성별이 반드시 우리나라 법상은 남성이 여성을 위력을 가해야 예, 성폭력을 들어갑니다. 나머지 성추행이죠. 자, 그런데 이 법상 보면 어쨌든 성별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인간을 성추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이버상에서 예,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이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어 왔었고 그 뭐 조박사인지 뭔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L 뭐 이런 사람들, 네, 쓰레기 같은 놈들. 그래서 사이버에 대한 법률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사이버로 뭐 성추행을 하거나 하면 법적인 규제 처벌을 받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다시 서비스 오픈했지만 한때 서비스를 중단했던 예, 인공지능 여성 이루다. 예, 온갖 남성들이 성폭력, 성추행을 자행했었죠. 예, 뭐 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자, 이런 것들 사이버 성추행 앞으로 있을 법한 일이다. 자, 또 한 가지 뭐 이런 거 사실 토론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타버스 성범죄 이게 또 문제예요. 메타버스 성범죄. 자, 우리도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수업을 하는데 우리는 정말 사람들이 착해서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아주 규칙도 잘 지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 가상현실이 더 확대되면서 자, 이런 성범죄는 인간 대 인간, 휴먼 대 휴먼이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를 성추행하는 방법으로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이것은 제페토라고 하는 네이버상의 그 메타버스 공간인데요. 제페토에서는 눕기 기능도 있고요. 무릎 빼고 눕기도 있고 뒤로 뭐 이렇게 엉덩이 보이는 자세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 성범죄는
지금 남성 캐릭터가 여성 캐릭터한테 특정 대사를 요구한다든지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이 뉴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뉴스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있을 법한 끔찍한 일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번 수업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들은 이게 오늘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리고 그 게임을 진행을 할 텐데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만들었던 이유는 사실 교수님들 수업 만드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뭐 교양 수업을. 그런데 저는 어쨌든 이게 어떤 뭐 제가 어떤 뭐 문제집 베껴서 만든 게 아니라 저만의 시나리오로 이걸 만들었는데 이 수업을 굉장히 고생해서 지금 만들었는데 자, 뭐 어필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목적은 두 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를 바로 알자. AI가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기술의 진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예, 그 이면에는 굉장히 오류도 있고 위험한 것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것도 저의 수업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이 인공지능처럼 생각하기는. 자, 지금 인류하고 앞으로 AI가 그렇다고 오류도 많고 저런 뭐 법적인 성범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AI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2차 산업혁명 18세기, 19세기 때에도 러다이어트 운동이라고 그래서 마부들이 그러니까 마차를 끌던 그 당시 교통수단 마차잖아요. 자, 자동차, 기차 못 지나다니게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21세기에 보시면 마차 타고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과학의 진보를 부정적인 측면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어떤 전개될 만한 딱 이 장면은 인류하고 AI가 공존하는 서로 함께 사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토론 주제를 좀 만들려고 했었었는데요. 그래서 인류와 AI가 공존을 위해서 그럼 과연 뭐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그 중에서 제가 제 생각 마치고 마무리할게요. 저는 적어도 우리가 법규가 빨리 마련해야 된다. 발음 잘 하셔야 되는데 법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공존이 가능하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또 사람은 AI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AI도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